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산재 전문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현재 산재보험제도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맹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산재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산재 실무를 27년째 하면서 제발 이 정도 문제는 좀 개선해야 하겠다라고 싶은 내용을 제 유튜브 채널 제도 개선 코너에서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 지난 영상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제도 개선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제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신과 산재는 그 특성상 가해자가 있는 그 회사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요양과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사와의 갈등 상황으로 발생한 산재 근로자 또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 상황이 발생한 상태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분들에게 발생하는 요양관리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정해진 요양기간에 따라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요양기간이 끝날 무렵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서 주치의사가 아직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요양기간 연장, 다시 말해서 진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그 시점에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증명을 산재 근로자에게 날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산재 요양기간이 이제 며칠 후 종료될 예정이니 종료 시점 이후 본사로 복귀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처리하고 불응시 징계 해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안내 우편물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근로자는 주치의사를 통해서 추가로 진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료계획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단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진료계획서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내용 증명으로 산재 근로자를 압박하고 있는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산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도 극도의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고, 특히 회사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산재 노동자는 이러한 내용 증명 한 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그때부터는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관련 법령과 공단의 그 지침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왜 당장 개선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공단의 진료계획서 제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를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간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법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진료계획서를 내면 공단이 7일 안에 처리해 주니까 요양기간에 공백이 생길 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동일한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을 보면 이 7일이라고 하는 그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단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또는 자문의사 회의 심의에 걸리는 그 시간, 그리고 서류 보완에 걸리는 그 기간 등은 이 7일에서 모조리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그런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실무 업무를 12년간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하지만 진료계획서를 요양기간 종료 전 7일 전에 이미 제출하였지만 결국 자문의사 자문 또는 서류 보완 등의 기간을 공지하고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3주가 소요되었다 또는
4주 이상 소요되었다라고 본다면 앞서 이야기한 산재 근로자는 그 3주 또는 4주 동안 회사로부터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의 내용 증명과 문자, 카톡의 그 폭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계획서를 최종 승인하는 자문의사분들이 매일 공단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의 일정을 잡고 차트 검토하고 심사하다 보면 실제 진료계획서가 승인되기까지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산재 환자분들은 분명히 법에서 명시한 7일 전 진료계획서 제출이라고 하는 그 기한 내에 요양 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기존 요양기간은 끝났고 새로운 요양기간은 아직 승인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 공백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공백기를 아주 악랄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소수의 회사일 수 있지만 그 극소수의 회사로 인해서 가해지는 그 폭력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그 산재 환자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극단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를 당한 사건을 생각해보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는 이미 산재조사 과정에서부터 근로자와 극심한 대립각을 세웠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단 시스템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며칠 날 끝나는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심사가 길어져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되자마자 덕달같이 복귀명령 내용증명을 쏘아보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사관리가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행위입니다. 가뜩이나 직장 상사의 폭언이나 따돌림으로 심리적 외상,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재 근로자에게 가해자가 가득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당장 내일 출근하라고 하는 그 압박은 그 자체로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양이 종결되면 출근해야 할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최이사가 추가로 진료계획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는 그 기간인데 회사의 그런 위협적인 내용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요양기간 자동 임시 연장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간이 법정 기한 만료일 7일 전에 맞추어서 진료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공단의 심사가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요양기간이 임시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보호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기간 중 사업주의 출근 압박을 금지하는 지침을 신설을 해야 합니다. 진료계획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상태라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현재 해당 근로자의 요양 연장 여부를 심사 중이므로 최종 결정 통지가 있을 때까지 복귀 명령이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다친 근로자의 치료를 온전히 하고 사회 복귀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방해하고 근로자의 숨통을 조이는 제도의 사각지대는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와 억울함 없는 보상을 위해서 정경국 노무사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